자, 우선 첫 번째 테마가 보의 원자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의 원자 모형도 양자역학 수준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수식으로 설명할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양자역학 수준의 어떤 프랑크 혁제폭사 실험에서부터 웨이브 펑션까지는 9월 달에 특강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다 빼고 수식적인 건 싹 빼고 보통의 학교에서 출제되는 수준으로만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원자가, 그렇죠?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 보통 원자는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치? 이 세 가지 입자가 몇 개씩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소에 대한 성질이 구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자가 몇 개씩 있다라는 걸 원소 표현법이라고 해서 원소기호 쓰고, 왼쪽 아래 원자 번호를 쓰는데 그건 이제 양성자 개수를 의미하고, 그다음 왼쪽 위에 질량수, 이게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죠. 를 쓰는데 그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으로 표현되고, 그다음 오른쪽 위에 전하량 또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데 이게 양성자와 전자 개수의 차이로 표현된다라고는 의미죠.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의 선을 띠는 입자고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선을 띠는 입자.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질량의 크기는,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는 거의 똑같고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한 1800배 이상 가볍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는 질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전기적인 능력이 양성자는 플러스의 선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선을 띠는데 그게 이제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양성자 하나의 전하 크기하고 전자 하나의 전하의 크기는 똑같다. 그리고 중성자는 전기적인 능력은 없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를 표현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 만약에 17, 35, CI-다 이렇게 적으면 요건 이제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7개가 있다는 거지.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였다라는 거고, 중성자 몇 개가 있고요. 그치? 더해서 전체 35라는 지양수가 되게끔 18개가 있고, 전자 몇 개 있지? 라고 하면 여기에 1 마이너스면 양성자보다 한 개 더 많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첫 수업은 이제 원자에 대한 모형을 정리할 건데, 자, 요 실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지라는 걸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리하면 세 가지 입자 중에서는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돼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어떤 형태의 실험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과정은 알아두시고, 역시 양자역학에서는 이것도 수리적으로 이제 계산을 막 하는 과정을 좀 깊게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히 어떤 실험했다는 것 정도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관, 비어있는 관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는데, 이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류가 쉽게 흐르진 않죠. 근데 한 10,000V 정도의 굉장히 센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쪽에서부터 플러스 극쪽으로 이제 어떤 빛이 쫙 지나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빛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음극선이 질량을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 끊어서 셀 수 있는 입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후에 기름방울 실험까지 해서 이게 전자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 전자의 전하량이 요 정도의 전하를 띈다라는 것도 알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는 세 가지 입자 중에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물질은 입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밝혀낸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톰슨이 원자를 생각할 때, 그러면 전체 원자는 중성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은 입자로 박혀 있고 플러스는 골고루 쫙 퍼져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쫙 퍼져 있고 전자가 쭉 박혀 있는 이런 형태의 모형을 제안하고,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푸딩에 건포도가 중간중간 박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량이 골고루 퍼져 있다 생각해요. 플러스가 질량을 띠고 있고 그 질량은 골고루 좀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톰슨의 제자거든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실제 원자가 이렇게 생겼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참 이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굉장히 질량이 큰 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이 큰 입자를 요 얇은 금속 박에다가 쫙 조여줘요. 조여주니까 실제 이렇게 원자가 생겼다면, 질량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러면 알파 입자가 다 뚫고 지나가든지 살짝 휘어지는 것 정도의 실험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실제 알파 입자를 쪼여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뚫고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8,000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전체 방향의 알파 입자가 산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러더퍼드는 이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예상했던 실험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논문에 쓸 때는 얇은 종이에다 대포알 쐈는데 가끔 그 대포알이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큰 알파 입자가 여기에 되돌아올 만큼 어딘가에 질량이 뭉쳐져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질량이 뭉쳐진 공간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도 밝혀내요. 대부분은 뚫고 지나가고 아주 가끔 이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뭉쳐진 공간을 핵이라고 붙이고, 전체 원자 크기에 비해서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지 또 밝혀내요. 실제로 10의 한 5승배 정도의 사이즈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 크기와 핵의 크기가 대략 한 10의 5승 정도의 차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저 핵에 충돌하지 않는 알파 입자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핵에 충돌하는 알파 입자는 되돌아오기도 하고 약간 휘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푸딩 모형을 약간 더 보완을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질량이 뭉쳐져 있는 핵이 있고, 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어야죠. 그리고 전자가 바깥에 원운동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마치 질량이 큰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질량이 작은 행성이 바깥에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행성 모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톰슨의 어떤 푸딩 모양과 음극선 실험, 그 다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성 모형을 제안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화학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다음부터 이론이 좀 중요한데, 자, 실제 전자가 여기서 원운동을 하는 형태면 이제 원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가속이 되면 얘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점점 감소되면 이 가운데 원자 핵에 끌어당겨진 인력에 의해서 쭉 와서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충돌하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고전역학적인 이론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단순히 원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 다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 다음 모형이 제안되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는 다 중요해요.